자, 시작해 볼게요. 요거로 따지면 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4페이지. 자, 갈게요. 자, 이 4페이지가 아이들이 또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그래프를 추론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이제 붙일 수 있는 데가 총 몇 군데가 있냐면, 선생님 4군데로 나눠놨죠. 그래서 y는 첫 번째는 전체의 절대값을 붙였을 때요. 그 함수에. 두 번째는 x에만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y의 절대값이 붙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생님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요 근방에 있는 학교에서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f 절대값 x 두 개가 다 붙었을 때는 어떻게 추론해야 되냐라는 거지. 이 그래프 기형을 외우는 건 바보 같고요. 원리를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요, y는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엄밀히 따지면 y 값들이에요. 그쵸?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요 x에 1을 넣건 마이너스 1을 넣건 f1, f-1은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무슨 값밖에 안 나오겠다? 양수밖에 안 나오겠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원래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노란 색깔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x값을 음수를 넣든 양수를 넣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넣어서 나온 값에다가 절대값을 붙였다는 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음수 쪽에 있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걔를 어떻게 하냐? 없애는 게 아니라 위로 접어서 올리자라는 거지. 그래서 접어서 올리면 내려오다가 꺾여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절대값 함수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또 뭐 배워요? 또 고차방정식 배운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뭐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요거 우리가 무슨 점이라 하지? 초등학교식으로는 뾰족점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식으로는 청점이라고 해요. 청점. 근데 이 청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뾰족한 것들을 우리가 다 청점이라고 하는데, 이 뾰족점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여기서 뭐가 불가능하다?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저는 항상 2학년 거, 선생님 2학년을 했던 터라 여기서 잘 개념을 잡으면 2학년에 가서 갑자기 여기가 미분 불가능하대. 왜요? 라는 게 아니라 이거 1학년 때 한번 설명 들었었어요 라고 생각만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이번에는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요 내가 얘는 뭐라고 예시를 들었냐면, f1 값이랑 f-1 값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고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항상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1 값을 넣었어. 이거와 그냥 1을 넣었어. 이 값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절대값을 씌워서 1을 넣나? 원래 1에다 절대값 씌워서 넣나? 값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참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요렇게.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온 값과, 아이고 미안, 1 넣어서 나온 값과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온 값은 결국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 이해했어요? 그러면 1을 넣어서 나온 값이 여기면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온 값도 여기가 나와야 돼. 이해가? 자, 그 다음에 한 여기는 5라고 해볼게. 5를 넣어서 나온 값이랑 누구 넣은 값이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5 넣어서 나온 값이랑 똑같아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양수 쪽에 넣은 것들은 전부 다 음수 쪽에도 같은 모양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말 뜻은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무한대로 넣어서 나온 요쪽 구간이나 실질적으로 얘를 꽝 접었다 피는 거지. 데칼코마니로 접었다 피면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우르르 넣은 거랑 어때야 돼? 그래프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데칼코마니로 요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시 보면 어떤 모양 나왔어? W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W 모양으로 해석하지 말고, X의 절대값 붙였다는 건 X의 양수 쪽 그래프를 데칼코마니 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좀 더 쉽게 외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혹시 기억나요, 우리?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을 때가 우리 무슨 작업할 때죠? 함수에서? 깨워야 돼. 윤선아? 윤선아? 죽은 거 아니야? 깜짝 놀랐네. 자, 우리 수학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는 작업을 우리 뭐라고 하죠? 두 글자. 대칭이라고 하죠. 얘가 바로 무슨 쭉 대칭? y축 대칭 시키는 거고요. 얘는 무슨 쭉 대칭? x축 대칭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문자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얘는 무슨 쭉 대칭 함수죠, 여러분? y축 대칭 함수죠. 왜? 실질적으로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쪽을 y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마이너스 x를 제곱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아, 얘는 y축 대칭 함수구나 라고 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혹시 저번에 그것도 가르쳤나? 우함수, 기함수? 아니다. 지금 너네 너무 내가 2학년 걸 많이 밀어넣으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y축 대칭이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x축 대칭이야. 그럼 얘도 봐봐. 얘도 보니까 x 양수 쪽에 넣은 게 그대로 데칼코마니 하면 결국 y 쪽에 음수 쪽에 나온다라는 건 얘는 무슨 함수야? y축 대칭 함수겠지. 그 말 뜻은 뭐냐면 마이너스 x라는 건 결국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 거랑 같은 원리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들아, 세 번째 한번 여러분들이 추론해봐. 이번엔 절대값이 어디에 붙었어? y에 붙었지. 그러면 내가 방금 했던 말을 인용하자면 x 대신에 절대값 x라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거고 얘는 y축 대칭 함수 아니냐라고 판단하듯이 얘는 y 대신에 절대값 y를 붙였다는 건 y 대신에 뭐를 넣어도 된다? 마이너스 y를 넣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딱 봐도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 함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그래프를 한번 추론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었어. 똑같은 2차 함수 이렇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요 x에다가 1 넣은 거랑 x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당연히 어떻게 써? 다를 수도 있겠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 가세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1을 넣어서 나왔어. y는 절대값 f1이 나왔고 y는 f-1이 나왔는데 이 나온 값은 다를 수 있지만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세 번째 그림은 좀 신기하게 생겼죠.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해. 이 x값 예를 들면 1 넣었어. 1 넣어서 나온 f1 값. 그거는 누구랑 같아야 돼? f-1 값. 즉 무슨 뜻이냐? 절대값 y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원아, 내가 예를 들어서 4라고 할게. 그럼 절대값 y가 4래. 그럼 y는 뭐 아니면 뭐지? 4 아니면 마사도 되겠지. 그 말 뜻은 뭐냐면 4를 넣어서 나온 값이 4라고 한다면 4를 넣어서 나온 값이 마사여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이 그림과 요 바로 거꾸로 대칭한 그림은 항상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쪽에 있는 그래프를 데칼코마니 해라. 그래서 모래시계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할게. 이게 조금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더. y 대신에 절대값 y를 붙인 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붙인 거고 걔는 x축 대칭이더라.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꽝 접었다 피면 반대로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정말 이해 가요? 자, 마지막 봐봐. 마지막 4번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 왜일까? 4번은 누구와 누구의 콜라보레이션이야? 2번과 3번의 콜라보레이션이지. 그래서 그림 봐봐. 엄청 흉측하지. 2번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시 3번 그림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4번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3번하고 4번 그림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원리를 잘 보세요. 3번은 여기 있는 게 일로 온 거야. 여기 있는 게 일로 온 거고. 근데 4번은 그림은 똑같이 나와. 그림은 모래시계 형태로 나오는 건 똑같아.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 이 그림이 꽝 이쪽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쪽으로 온 거고 이 그림도 또한
꽝.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꽝. 이쪽으로 와서 이 그림이 이쪽에 온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얘는 X축, Y축 다 합니까? Y에도 절대값 붙어 있고 X에도 절대값 붙어 있으면 X축 대칭, Y축 대칭을 둘 다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림은 똑같을 수 있지만 어느 쪽이 왔냐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1, 2, 3, 4번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에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우스 함수. 그래도 자기가 조금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 이 공통수학원을 빠삭하게 한 친구들은 가우스 때문에 한 번씩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이 가우스라는 이제 수학자가 만든 함수인데, 가우스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디귿자 x처럼 생겼죠. y는 디귿자 x. 그래놓고 항상 이 뒤에 무슨 말이 붙었습니까?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y는 0.7이라고 나왔어. 그럼 엄밀히 따지면 얘 무슨 함수예요? 상수함수는 맞거든요. 가우스만 없으면 y는 0.7이라는 나오는 상수함수인데, 가우스를 씌우는 순간 무슨 뜻이다? 얘를 넘지 않으면서 제일 큰 정수래. 얘들아, 0.7보다는 크지 않으면서 제일 큰 정수 몇이야? 그래서 얘는 0이 돼. 근데 만약에 y는 가우스 2.4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2.4보다는 크지 않으면서 제일 큰 정수. 누구? 2. 아, 선생님,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얜 버림해버리면 되네요. 그치? 실질적으로 소수점이 나오면 이 뒤에 소수점은 어떻게 한다? 버려도 된다라는 거야.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양수일 때만이야. 양수, 얘가 양수야. 0.7 양수고 2.4도 양수면 양수는 소수점을 버리면서 앞에 정수 부분을 말해주면 돼. 17.55 막 이렇게 나왔어. 가우스. 양수예요, 선생님. 그러면 버림하고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을 말하면 되니까 얘는 17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음수일 때야. 마이너스 0.5가 나왔어. 그럼 물어볼게. 마이너스 0.5보다는 크지 않으면서 제일 큰 정수 누구겠어? 0? 0이라면 안 되지. 그럼 마이너스 0.5보다 0이 더 크잖아. 얘보다 크면 안 돼. 마이너스 1이라고 말 수밖에 없지. 하나 더, 만약에 가우스 마이너스 4.7이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4.7보다는 크지 않으면서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5라고 말하겠지.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이 뒤에 버림하는 건 사실 똑같은데 음수일 때는 앞에 있는 정수에서 하나를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0이니까 1 빼서 마이너스 1이고 마사니까 1 빼줘서 마이너스 5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상수를 넣었을 텐데 이렇게 x 함수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 1번. 내가 그냥 할 테니까 쭉 보세요. x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다면, x가 1보다는 크지만 2보다 작다면, 한 3개까지만 그려볼게. 2보다 크지만 3보다 작다면 이라고 추론해 볼게. 그러면 y는 가우스 x에다 넣었다 쳐볼게. 여러분, 0부터 1 사이 있는 수를 여기다 넣으면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0.0부터 0.9999999까지는 다 0으로 보거든. 자, 두 번째, 1부터 1.99999까지는 다 뭐로 보겠어? 1로 볼 거야. 2.00부터 2.99999까지도 다 뭐로 볼 거야? 2로 볼 거야. 아, 그럼 결론적으로 양수일 때는 0을 포함한 양수일 때는 첫 번째 범위가 곧 가우스의 값이구나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계단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0부터 1까지는요, 모조리 0이요. 근데 어디에 색칠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돼. 1부터 2까지는요, 1이요. 2부터 3까지는 2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안 봐도 비디오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사실상 하나를 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그 사이 있는 수의 1을 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나온다. 요거 0입니다. 계단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나중에 가면 함수의, 너는 연속 배웠지? 미적분원 배우시는 분들 이거 함수의 연속 배웠죠? 함수의 연속에서 대표적인 불연속이 되는 값들이죠. 불연속 함수 찾으시면 얘 바로 체크하면 되잖아. 왜? 항상 가우스 함수는 어디서 불연속이다? 정수마다 불연속이다. 왜? 정수마다 항상 그래프가 툭툭툭 끊겨 있더라라는 거야. 다만 어디서는 연속이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는 항상 연속이더라. 2분의 1,
2분의 3, 2분의 7, 막 이런 데서는 항상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게 잘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고등학교 가우스 함수는 얘입니다. 얘도 오지게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는 그냥 1차 함수 x인데 뒤에는 가우스 함수야. 그럼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야. 근데 얘들아 개무시하시고요. 그냥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가우스 나오면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럼 한번 해볼게. 얘를 그냥 활용할게. 얘 그냥 활용하면 이 값은 0과 1 사이에선 0이고 1과 2 사이에선 1이고 2와 3 사이에선 2야. 그럼 이제 시작할게. 그림 그려볼게 얘들아. 어려울 순 있어요. 일단 오늘 많이 밀어넣고 계속 연습시킬게. 자, 물어볼게. 0과 1 사이에서는 어차피 얘가 0 되니까 y는 x라는 함수가 나와. 그럼 y는 x가 이렇게 생겼거든. 띠리리리리리리리. 근데 어디까지만 필요하대? 0과 1 사이에서만 필요하니까 0과 1 사이에서는 y는 x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해가? 자, 두 번째. 1과 2 사이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라고 봤더니 얘는 1로 고정이야. 그럼 y는 x-1이거든. 그러면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1인 요런 함수가 그려지는데 어디까지만 필요하대? 1과 2 사이만 필요하대. 그럼 갈게. 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잉크가 나와서 이렇게 색칠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 논리대로라면 꼭 체크 무늬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x-가우스 x 함수는 이렇게 된 그림이 나오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도 또한 어때요? 정수마다 항상 불연속이고 우극한, 좌극한 찾을 때 조심하자. 우극한은 항상 0이고 좌극한은 항상 1이더라 라고 생각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가우스 함수고요. 근데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가우스 함수도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y는 이런 함수가 있었대.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3x, 가우스 3x 플러스 3 이렇게 아이고 4 아니 이로 할게. 이렇게 된 함수가 있었대. 얘가 혹시 인수분해 되나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얘들아 가우스도 인수분해가 돼요. 왜일까요? 아줌마 얘 무슨 함수라고 불렀지? 그치? 맨 끝에 두 글자가 뭐야? 함수라고 불렀어. 함수라고 부른 것들은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그 인수분해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쁘게 막 이렇게 된 것들. 근데 복소수 범위면 나중에 가면 막 이런 것도 나오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함수라고 붙은 것들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왜? 가우스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원래 하듯이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러면 가우스 x 더하기 2랑 가우스 x 더하기 1이 만약에 0 된다. 얘가 0 되는 x 값을 찾아달라고 하면 가우스 x가 -2던가 가우스 x가 -1이면 되는데 그럼 뭐라고 답을 적어요?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가우스가 없었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썼을 거야. 그럼 x는 뭐 또는 뭐? -1 또는 -2입니다. 라고 답을 말했을 거야. 근데 이런 생각해봐야지. 가우스 x가 -2인데 가우스는 -2 될 때가 너무 많아. -1.5도 -2이고 -1.7도 -2야. 가우스는. 그 말 뜻은 가우스 x가 -2 된다는 건 x가 어디와 어디 사이 수들은 다 된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1에. -2라고 나와야 돼. 가우스 x가. 그럼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2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다 되는 거지. 하지만 어디에는 갖다가 붙고 -2에는 갖다가 붙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붙어도 되겠죠. 하지만 -1에는 어때요? 갖다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우스 x가 -1이래요. 그럼 x는 어디와 어디 사이야? -1부터 0 사이 있는 것들은 다 되더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가우스 x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때는 답이 뭐로 나오더라? 범위로 나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럼 또 하나 또 질문할 거 없어? 하나만 더 질문해 줘. 근데 저는 조금 머리가 깨어 있는데 요거 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우스에 얘가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되는 거 혹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얘들아 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우스에? 그런 생각 안 해봤니? 안 해봤어? 잘 봐. 가우스 안에 1차 들어간 건 연습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가우스 안에 2차 들어가면 어떻게?
그럼 얘도 멘붕 오는 거지. 예를 들면 가우스 y는 x제곱이면 어떻게 하니? y는 가우스 x제곱 함수래.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이거를 범위를 그려서 나타내기는 너무 귀찮아. 그때는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는데, 자, 얘들아, 봐봐. 여기서 그래도 좀 나중에 심화반 갈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아까요, 가우스 X 그래프 그릴 때요, 범위를 나눠서 했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진짜 시간이 없어. 범위를 나눠서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우리 y는 x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y는 x, 가우스가 없는 이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봐봐. 간다. 잘 봐. 가우스가 소수점을 버리라는 거잖아. 그럼 잘 봐. 0과 1 사이에서는 0.0부터 1.0까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함수들은 어차피 가우스를 씌우는 순간 다 모조리 뭐로 돼? 0으로 되지. 그 말 뜻은 이 함수는 가우스를 씌우는 순간 다 아래로 내려앉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 대신에 얘가 쓰이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1점 몇몇 대로 나올 거니까 얘도 다 모조리 1로 다 가라앉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아,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y는 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것들,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밑으로 내려버리면 계단식이 똑같이 나오네요 라고 추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y는 x제곱도 그래프가 좀 보이지. y는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냐면, 만약에 자기가 범위를 나눌 시간이 없어.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0이고 1 넣었을 때 1 지나, 그리고 2 넣었을 때 4 지나, 그리고 3 넣었을 땐 9 지나. 이렇게 된 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1, 2, 3, 4, 여기 9.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은 0.0부터 0.99999까지 갈 거니까 얘네들은 다 어디로 떨어져? X축으로 0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요거는 결국에 여기 있을 거야. 요렇게.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야. X가 1과 2 사이면 1점 얼마 때도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2점 얼마 때도 있을 거고 3점 얼마 때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린 당황하지 말고 뭘 하면 돼? 그것만 잘 떨어뜨리면 돼. 자, 물어볼게. 1부터 2까지는 뭐로 떨어져? 1로 떨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여긴 다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2와 3 사이도 여기서 떨어지고 3과 4 사이도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얘는 한 개의 x값 범위 안에서 3개의 계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범위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뭘 넣어야지 나오지? 잘 생각해봐. 이게 뭐로 떨어졌지? 1로 떨어졌지. 얘가 1 나오려면 요 마지막 범위가 뭘까요? 잘 생각해봐. 뭐 넣어야 돼? 루트? 여기에 넣었을 때가 2잖아. 그럼 뭐 넣어야 돼? 루트?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루트 2까지가 다 1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3까지로 갔을 땐 몇을 넣어야 돼? 루트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루트 4가 될 거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 안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나눠서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그냥 알아두시고요. 제가 거기다 썼나 혹시? 아, 여기는 안 썼네. 그냥 요거는 그냥 한 번만 그냥 익혀두세요. 아, 요렇게도 가우스를 그릴 수 있구나라고. 자, 이제 2차 함수에 이제 중요한 것들만 남았네. 자, 9번, 10번, 11번, 12번을 제가 한 방에 설명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 오늘 모의고사 복소수도 풀어야 되는데, 저번 거보다 쉬운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좀 적게 줘도 되니까, 좀 개념 설명을 좀 풍부하게 하고 갈게요. 자, 갈게요. 일단 한 번만 봐줘, 얘들아. 얘들아, 설명을 일단 들어놔줘. 자, 갈게. 자, 선생님 왜 급하냐면, 여기는 사실 문제를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빨리 개념을 빨리 지나가 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난 여기를 또 완벽하게 해둬야 되는 이유가 고차 방정식 때문이야. 고차 방정식은 여기서 차수 하나 더 올린 것밖에 없거든. 근데 애들이 고차를 못하면 2차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2차를 잘하는데 고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특수한 경우야.
근데 웬만하면 2차 탄탄한 애들이 고차까지 좀 탄탄하니까 2차를 좀 개념을 많이 봐뒀으면 좋겠어. 자, 이 뒤에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함수라고 돼 있거든.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걸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는 0이라고 돼 있으면 방정식이라고 해. 그리고 는 y라고 돼 있으면 함수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방정식은 말 그대로 그 2차 함수가 x축과 닿는 x값, 바로 요 두 개 근을 찾는 게 실질적인 방법이야. 우리가 찾는 이유고, 2차 함수는 똑같은 그림이긴 하지만 x값에 따른 y값의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바로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2차 함수도 엄밀히 따지면 뭐가 존재해? 근을 가질 수도 있긴 있지만 사실상 얘는 여기서 별다른 뜻은 없어. 그냥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다라는 것밖에 없지 얘가 무조건 얘의 근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 이해하셨습니까? 왜? 얘는 x값에 따라서 y값들의 집합을 뜻하거든. 근데 얘는 딱 특정 는 0 될 때만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얘를 근이라고 말할 수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결국엔 선생님, 그럼 이 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라면 판별식을 알면 바로 근의 개수를 알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 2개.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면 실근 2개인데 우리는 얘를 중근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는 허근을 2개 갖는다라는 거지. 자, 그럼 2차 함수에서도 똑같이 판별식을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근의 개수가 아니라 바로 이 판별식은 근의 개수 아닙니다. 바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근이라고 하면 안 돼. 2차 함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아니라 교점이 2개다.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얘는 교점은 하나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근이냐, 근의 개수냐, 아니면 교점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19번에 제가 써놨죠.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교점의 x좌표는 실근과 같다. 하지만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뒷장 한번 넘겨볼게. 그러면 도대체 2차 함수와 x축 위치에 따라서 어떤 걸 담당하냐면,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제가 최고차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나눠놓은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선생님 11번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가끔 fx와 gx가 같다라고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2차 함수라고 하고요. 2차 함수. 그리고 얘를 1차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린 수학에서 고3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수학에서 두 함수를 같다고 두는 경우는 뭘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랑 사실 똑같아요. 근데 왜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교점의 개수라고 말합니까? 라면 는 0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교점의 개수로 판단하셔야 돼요. 따라서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얘는 바로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2개고, 만약에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나가면서 한 점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 얘는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거고, 2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밑에 지나가요. 그럼 얘는 교점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근데 그럼 제가 이 그래프를 혹시 다 그려봐야 되나요? 그래프 그려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를 그럼 제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한쪽식을 다른 한쪽식으로 이항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는 0을 만들면 이제 이 문제는 뭐로 바뀌죠? 바로 2차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는 0을 만들면. 그럼 무슨 뜻이냐? 2차 함수 문제였던 게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면 이놈은 이제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갖다가 바로 실근의 개수를 찾을 수 있고, 이 실근의 개수는 사실 다시 거꾸로 역행하면 교점의 개수랑 같은 의미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는 0을 만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나오면 실근이 2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면 교점이 두 개랑 같은 뜻이더라 라는 거야. 나중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적분 원에서 3차식 주고 2차식 준단 말이야, 여기에. 그러면 똑같아. 얘도 3차식과 2차식이 3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3차식과 2차식이 하나는 접하고 2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3차식과 1차식, 아니 미안, 이거 1차식으로 할게. 3차식과 1차식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질문 있어요. 3차식과 1차식이 안 만날 수는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3차식과 1차식은 최소 한 점에서 만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러면 한쪽으로 넘기면 fx 빼기 gx가 결국엔 는 0이 될 거니까 얘는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고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내 손모가지를 걸고, 내 손모가지면 나중에 그게 안 나오면 내 손모가지를 자르라는 거야. 이 근방에 4년 동안 2대 숙문 서울역 다 했을 때 내 손모가지를 걸고 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한 번은 인수분해 되더라고요. 1차식, 2차식. 이렇게. 그럼 물어볼게. 얘가 는 0 된다고 하면 벌써 얘가 0 되는 값이 하나 나왔죠.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만약에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얘는 실근의 개수가 3개고 교점이 3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퀴즈 삼아 내볼게. 다시 한 번 더. 너네들이 얘처럼 똑같이 풀었어. 2차, 1차 넘겨서 2차 방정식 만들었어. 그래서 판별식 썼어. 0보다 크네. 그럼 실근의 개수가 2개고요. 교점이 2개입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3차, 1차 넘겼어. 3차 빼기 1차는 3차, 는 0이니까 3차 방정식 나왔어. 3차 방정식이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래서 여기가 0 되는 값이 하나 나왔고 요 뒤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선 하나, 둘, 셋.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3개니까요. 얘와 얘도 교점이 3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야. 자, 있다 손. 그럼 나머지는 없다야? 아예 없다. 자, 그럼 물어볼게. 왜 없다지? 왜지, 지원아? 막 말하고 싶어 하는 거 막. 잘 생각해봐. 여기서 0 되는 값 진짜 하나 나왔어. 여기서 판별식 썼더니 2개 더 나왔어. 그러면 근의 개수가 3개니까 교점도 3개 아니야? 자, 이거 왜 틀렸어? 맞아,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일까요? 그렇지. 내가 아까 판별식은 무슨 식이라 그랬어? 불쌍한 공식이라 그랬어. 개수만 알려줘. 얘가 2개긴 2개거든? 얘랑 겹칠 수도 있잖아.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 고차 방정식부터는 더 쓸모가 없어져요. 왜? 꼴랑 얘 2개 나온다 하고 더 이상 알려주는 것도 없어서 바로 요 앞에 나오는 실근과 여기서 나온 실근이 겹치면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겹치는 거 하나, 다른 거 하나 2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 뜻이 바로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중근으로 만나고 하나는 관통하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2차가 탄탄해야 3차부터는 왜 그런지를 알아. 근데 애들이 자꾸 2차를 되게 많이 무시해요. 왜? 대부분 여러분들 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2차들은 사실 다 판별식으로 풀려요. 웬만하면. 근데 여러분들 고차를 넘어가는 순간 판별식이 안 통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차를 좀 탄탄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우리 수학에서 두 식을 같다고 두는 경우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인데 이걸 한쪽으로 넘기는 순간 는 0을 만들면 실근의 개수, 방정식 문제로 바뀌고 방정식은 판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 실근의 개수를 원론적으로는 교점의 개수라고 판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게 11번 내용이었고요. 12번이 바로 그래서 교점이 2개면 2차 방정식의 개수도 실근이 2개고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의 개수가 1개라는 건 실근의 개수도 1개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교점도 없을 뿐더러 실근의 개수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7페이지에 쭈루룩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뒤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한번 가볼게. 자,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해보세요. 참 거짓. 2차 함수는 최대 최소가 항상 공존한다. OX. X지. 왜? 딱 봐도 아래로 볼록만 봐도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커지니까 얘는 최대값이 없다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부터는요. 없다도 답입니다.
중학교 때는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문제가 없었어. 대부분 최대 최소 딱 나오는데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없다도 답이에요. 가끔가다 최대 최소 구하시오 했더니 최소만 써와. 야, 너 이거 왜 최대 안 적었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없다도 답입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아셨어요? 그래서 얘는 최대가 없다라고 쓰시고 최소값은 이제 꼭지점 값을 말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위로 블록이면 뭐 뻔하죠. 최소값이 없다고 최대값은 있다가 되겠죠. 또 하나, 또 참고지 판별하세요. 2차 함수는 최대 또는 최소는 꼭지점에서 발생한다. OX. 틀리죠? 왜죠? 하필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당연히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고등학교 때는 아무 말 안 하면 모든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아무 말 없어. 그럼 모든 실수라는 전제하에 모두 다 커지고 제일 작을 때가 얘니까 최대 최소가 항상 꼭지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모든 실수가 아닌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를 주게 되면 하필 주어진 범위가 꼭지점을 안 갖고 있냐, 꼭지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또 탄탄해야 어디가 또 잘 되냐면 고차 방정식 갔을 때 잘 돼요. 3차, 4차 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최대 여기 있고 최소 여기 있지 않을까요? 거기까진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2차는 같은 높이를 갖는 건 꼴랑 2개밖에 없어요. 여기 2개. 근데 3차부터는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최대와 최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최대 최소를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냐 포함하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둬야 돼요. 우리 혹시 기억나요? 주어진 범위가 2차 함수 꼭지점이 결정이 안 돼 있어. A 컴마로 시작해. 그리고 그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 했던 거 기억나? 막 6주 특강에서도 이거 진짜 질문 많이 나와서 오래 걸렸던 문제야.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X축은 움직여요. 그럼 이게 가장 난이도 높은 거죠. 2차 함수 최대 최소 중에. 왜? 실질적으로 X축, Y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이 사이 안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변함이 있어.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축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들어왔을 때, 축이 4보다 클 때, 이걸 여러분들이 다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요. 왜?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때가 언제야? 여기랑 이렇게가 살아남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4 넣었을 때가 최대 최소를 담당해. 하지만 축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들어왔을 때는 이건 좀 조심해야겠지. 왜 조심해야 되지, 얘들아? 근데 그러면 아예 최소값은 여기겠죠? 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마이너스 1과 4 넣었을 때 누가 더 높은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와 4 넣었을 때 같은 지점을 찾고 얘 축이 조금 더 여기로 치우쳐졌다면, 축이 이것보단 4에 좀 치우쳐졌다면 또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1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2번이 제일 어려워. 2번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4보다 작은데 이 안에 새끼 범위가 나와야 돼요. 새끼 범위. 왜 새끼 범위가 나와야 되냐? 얘네 둘이 같을 때가 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다 이거야. 이 높이가 정확하게 같을 때.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1보다 더 작다면, 즉 축이 이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면 누구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것 같아? 누구 넣었을 때? 얘가 축이 좀 이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어. 이렇게. 그럼 누구 넣었을 때 딱 봐도 최대야? 4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A 값이 1보다는 커. 하지만 4보다는 작아. 그럼 이 그림이 조금 더 이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최대 최소의 거의 탑이에요. 탑. 이게 가장 어려워요. 범위는 정해져 있고 축이 움직일 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축은 고정돼 있고 범위가 움직일 때가 있거든. 얘들아, 그거는 난이도가 하야. 얘들아, 그래프가 고정돼 있대. 그래프가 고정돼 있으면 땡큐베리 감사야. 왜? 이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1, 1에서. 근데 범위가 A부터 A 플러스 1까지래. 그럼 땡큐야. 왜? 얘 차이는 1밖에 안 나거든? 그럼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푸냐면, 내 손이 1이야. 내 손이 1이야. 범위가 딱 1 차이나. A부터 A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서 같이 움직이면 돼. 1만큼. 계속 같이 움직이면 돼. 그때마다 최대 최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딱 봐도 언제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바로 이 주어진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와 포함할 때와 벗어날 때. 얘는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애들이 거의 안 틀려.
축이 고정돼 있고 범위가 달라질 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고 축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범위 안에 새끼 범위가 나와야 돼서 이건 애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한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서도 당연히 서술형으로 좋아하고. 이거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제가 절대 객관식으로 안 갖고 올 거예요. 서술형으로만 풀어야 돼요. 서술형으로만. 이걸 객관식으로 풀어서 맞추는 친구들은 서술형으로 내는 순간 그냥 다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었지? 왜냐면 대부분 애들 직감적으로 풀거든, 그냥. 아, 요럴 때가 최대일 거야, 요럴 때가 최소일 거야. 왜? 객관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기가 잘못 풀면 보기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다시 풀려고 노력하는데 서술형은 어때요? 자기가 잘못 풀어놓고 나온 답을 밀어요. 난 이거 맞아. 무조건일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3번하고 14번이 제가 설명한 거다. 13번은 뭐라고 돼 있어? 최대 최소 1이라고 돼 있지. 왜? X값의 범위가 안 줬을 때 모든 실수라는 전제하에 풀어라. 고민하지 마라 라는 거야.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줬을 때는 너가 요거를 살살살살 이동하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선생님하고 문제를 안 풀어봤어. 마플 교과서에. 자,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이면 얘들아 여기 풀어오지 마. 그 129쪽까지는 풀어오지 마. 왜냐면 129, 128, 127, 126은 그냥 난 너네들 이미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넘어갈 거야. 1차니까. 1차는 지금 당장 문제 풀어내는 데는 막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숙제가 130쪽부터 쭉 갈 텐데, 이거 어디까지 숙제인 거야, 그럼? 이거 엄청 많을 텐데? 모르겠다. 우리 언제 봐? 일요일이지? 그러면 금, 토, 일을 오전까지 있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랑 딜을 할게. 사실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원래 두 번에 나눠서 수업에 나가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 오늘 그냥 한 큐에 끝낸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할게. 그 앞에 변형이랑 발전이 있지. 변형 발전이랑 노말만 숙제가 어때? 노말만. 그러면 터프가 그 다음에 그 2차 방정식 다음에 고차 방정식이지. 고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할 때 터프를 껴서 숙제를 낼게. 아니, 왜 좀 불만이야? 그럼 어떻게 싸울래? 싸워도 돼. 가끔 2학년 때는 옥상 가서 맞짱 뜨자고 애 있었거든? 숙제가 많은 날? 아니, 얘들아, 우리 서로, 알았어, 잠깐만. 충격 먹지 말고, 우리 서로 합의를 하자고. 선생님은 합의체에 도달하는 게 좋아. 우리는 지금 너무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쵸? 제가 개 엄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쵸? 개 엄하게 할 순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같이 토론을 해보자 이거죠. 자, 몇 조까지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손 들게 투표해요, 그러면? 투표하기로 해서 할까요? 아니, 근데 노말까지는 우리 해올 수 있지 않아? 근데 그 앞에가 너무 많아요. 변형이랑 변형하고 발전만인데? 그래도 많아요. 안 한다고 해서 한 장밖에 안 빠져요. 똑똑한데? 한 장밖에 안 빠진다는. 12장입니다. 12장이면 얘들아 수학은 하루에 4장 정도는 해야죠. 그럼 4, 32. 4, 32. 진짜 한 번 안 하는 거야? 저기 161쪽까지만. 161. 이거 봐봐. 그러니까 162까지야. 내가 원래 원했던 건. 162까지 어때요? 괜찮죠? 괜찮지? 네. 윤서야? 자, 162까지 변형, 발전, 노말, 터프만. 근데 만약에 자기가 162. 그럼 161. 땅땅땅. 161. 걔 엄하게 하기 전에 161. 알았지? 아니야. 그 대신 베이직 하지 마. 베이직 빼줬잖아. 원래 안 하잖아요. 똑똑한데? 자, 그 대신 변형 발전은, 발전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너네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고, 일단 노말까지만 좀 풀어와줘, 노말. 부탁이야. 아니야, 얘들아. 우리 무슨 반이지? 응용? 심화반.
응용 심화반이야. 우리 학원에서 전체 몇 번째 반? 세 번째. 두 번째라고 내가 했잖아. 두 번째 반. 우리 그 정도의 클래스와 그 가오가 있어야지, 얘들아. 아니야, 우리 5개야, 총 반이. 그 중에 두 번째, 얘들아.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복소수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얘들아.